나무도 안 나타났어. 얼굴 어려질 거게. 나도 취소했어 그냥. 뭐? 아니 말했더니 그대로. 왜냐면 이건 문제할 게 없잖아. 취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아니 뭐 소리가 나왔어. 이거 체이구나. 나무 좋아? 아니 천천히 마셔 천천히. 다시 두 시간? 한 시간? 이름이 고기라고. 건강만 해야 되나? 맞아서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랜만이에요. 살짝 그 시기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 장미역. 그거 안 했어. 장미역. 맞아. 이렇게 써가지고. 뭐가 같아? 장미역가 노래가 있어요. 펄렁펄렁하게 생긴 배가 펄렁. 수미제 맞을 근데 진짜 좋았지. 나 도와줘. 아니 근데 우리 수미원장은 받았어. 내가 공부를 받은 거야. 사실 왜냐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고 아니면 근데 이거야. 오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완전 밥을 덜 받은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올 동안 이렇게 살고 있지. 아니 남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좋은 애야. 이 사람을 아유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안 먹었어. 여긴도. 안 먹고 다니지. 어디 갔어? 얼마 안 되는데. 어디 갔어? 왜 여기 있어? 전화 안 해보라니까. 운동을 가셨어. 한국에서.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화 안 했어. 진작에 아, 너무 좋은 거야. 다녀왔잖아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문자만 들어봐. 운동을 하고 오면 아, 되지. 이거 진짜 부르면 술 먹어야 돼. 아니 운동 안 가서 운동하고 오는 거야. 오는 길엔 들릴 수 있지. 당신은 왜그 김성훈 중만이 오는 거 술에 못 이겨갖고 혼자서. 무서워. 내가 보기 말로만 무섭대. 김성훈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보면 시간 모임에서는 김성훈 원장님이 그냥 이게 잘 좋으니까. 풀잖아. 이게 좋으니까 내가 딸려가 안 가. 그거 그 베이스에 맞는 다른 사람한테 다 딸려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 여기가 진짜 여기가 좋은데. 내 말. 오늘 김남도 얘기라고 그냥 우리 여기 있다고 해. 다 알걸? 다 알고 있어. 맛있게 어디서 올라갔다 전부. 아니, 어디서 못 받아. 술 먹고 있는 거 몰라. 매주 월요일 날. 월요 그럴까? 화요, 일레시, 금요, 날이 일본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그래서 일단 그 화요일에 클래식, 금요일에 또 라이브. 화요일이지. 밥을 뿌렸어. 진짜 후배가 여기로 왔는데 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오고 너 끼니 어쩔 수 없어.
원래 마음에 실시랑 다 오니까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안 했는데 그랬어. 마음 너무 짧고 잘했는데. 아니 어제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근데 오늘 아까 촬영 끝나고 물어봤더니 공연도 아니고 그냥 디제잉 하는데 재미있으니까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사운드가 좋으면 음악이 좋아요. 어디 CRT가 더 그냥 우리가 아는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 민경이가 디제잉을 모른다 그러고 그냥 취미로 하는데 근데 동호회도 그것들이야 아니 이렇게 안 오더라. 디제잉을 하는데 무료로 이게 하는 이게 진짜 걸어놨으니까 얼마나 모르겠네. 여기가 쉽다. CM 여기 CM 아니지. 아니 CM 값이야 CM 난 CM과 우리 얘기하는 아니 그 CM도 몇 개가 그런 게 시고 하니까 CM이잖아요. 아니 찰떡 궁합이네. 아니 난 진짜 한 30대 살다 보면 내고 진짜 그래야지. 그렇게 살지. 난 아직도 안 되게 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사람들 우성우성 하다가 지나가다가 참 멋있을 거야. 그래 그래. 네, 안녕하세요. 문화 DJ 윤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8시 반인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출발할까요? 아니면 한 곡만 더 듣고 할까요? 김광석의 투곡이 워낙 많은데 오늘 전부 전곡을 다 LP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빠진 노래들이 좀 많아서 제가 미리 음원으로 진행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3분 정도 되는 곡이니까 한 곡만 더 듣고 하자. 여기 60대잖아. 이거보다 더 많이 가니까. 이거도 옛날에. 갑자기 또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오늘 처음 뵌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라디오 DJ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고요. 예전에 90년대 광대 MC별에 빛나는 밤에 늘방직의 문형식입니다. 모든 팬이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김광석 LP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인문학당, 동부인문학당에서 이제 올 봄에 한 번 했고 과연 두 번째 공연을 어디서 할까 했는데 결국은 오늘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을, 겨울에는 계획이 없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 올해로는 마지막.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LP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LP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직접 턴테이블 장봉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사진 찍으시면 이쪽 찍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뒤에서는 그 김광석의 콘서트 BG로 영상 보시면서 추억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MBC 시절에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분위기에는 별밤보다는 밤의 디스크쇼라는 프로그램 이종환 씨 물론 이제 별밤도 진행을 했죠. 이종환 씨의 시그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밤의 디스크쇼 시그널로 오늘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디제이 문영식입니다. 먼저 문화놀이터 카페 뮤지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여행에 동참해 주신 멋진 분들끼리 서로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죠. 어느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집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올 수 있는 자신만의 방이 있는 집이라고 말이죠. 그런 방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다행히 우리는 동구에서 이렇게 멋진 카페를 만났고 이곳엔 김광석을 비롯한 여러 뮤지션들이 남긴 노래들 오늘 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노래들과 소통하는 저마다 하나의 방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마음껏 올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자연의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들의 고단한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가슴속 시면을 올린 음유시인과 노래하는 철학자 김광석을 소환해서 조금만 추억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LP로 다시 부르기 김광석 편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는 따르지 못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곡은 김광석이 초극장 공연에서 늘 오프닝 곡으로 부르던 곡인데 상상 속에서 그와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LP를 들으면서 추억 속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마음
열차인데 밖에 있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지? 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거 CM에서 진행하는데 지난 시간에 퀸으로 뮤직비디오와 함께 했습니다. 오신 분들 행복하신지 지난주 혹시 오신 분? 두 분? 세 분? 오늘 나머지는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LP에는 뭐 맛이 또 다르니까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하면 다음 주는 영화음악 베스트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편, 2편인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고요. 안 오신 분만 손해를 보는 절대 저는 강요하지 않고요. 예약하시는 거 아시죠? 미리. 다음 주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음악 100편 가운데서 20위부터 11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1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LP로 진행을 하고 방금 들으신 곡이 이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곡. 항상 그 공연에서 첫 곡으로 합니다. 덜렁이는 기차에서 편지를 쓰면서 따라오픈 그런 노래. 여행의 목적지에 그리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여정이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김광석은 라이브 공연 때 꼭 이런 말을 하죠. 40이 되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 소근소근 하죠. 발이 다더라고. 근데 직접 그 매장에서 해봤대요. 근데 매장에서 발은 닿고 손도 겨우 닿는데 그 매장 주인이 살이 좀 쪄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무대에서 김광석이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타고 가다가 괜찮은 유럽 아가씨 있으면 뒤에 태우고 머리 작게 깎고 금물 들이고 가죽 바지 입고 체인 막 감고 배도 나오고 살 좀 찐 나이 40쯤에 그러면 재밌겠죠? 왜 이렇게 진짜 지금 아마 한참 타고 있겠죠. 네. 김광석의 소박한 그런 바람. 정말 그의 말처럼 여행이나 인생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기대감으로 여행을 떠났듯 힘든 일이 있어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 노래는 김광석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발표된 지금 앞에 보시죠. 유작 앨범이 된 4집 앨범입니다. 김광석의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김광석의 4번째 앨범. 노래는 단순하고 명쾌하고요. 4집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김광석의 1, 2, 3집은 다른 작곡자의 노래를 많이 부를 거예요. 가수로서. 4집은 김광석의 곡들이 많이 있어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런 의미죠.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100만 원 좀 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이. 저는 이 정태춘 이야기를 또 하죠. 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앨범은 1000만 원. 한 장이에요. 한 장. 못 삽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아이유의 책갈피라는 앨범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을 리메이크하는 곡입니다. 그거 2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집에 가서 앨범을 찾아야죠. 이사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 LP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챙긴 게 LP였고, 저는 집이가 개인적으로 만장이 있지만 없는 편이 더 많습니다. 4집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실은 김광석의 1, 2, 3, 4집 다시 부르기 1, 2, 가객 이렇게 하면 대충 잡아도 거의 한 400, 500 그 되죠. 구입하려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LP로만 듣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본격적인 김광석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곡은 한때 금지곡 리스트에 있었던 곡인데 원곡은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시겠죠? 미국 포크의 음악 대부분다, 미국의 음유시인으로 불린 밥 딜런이 부른 곡을 양병집 씨가 개사를 해서 달리 부른 곡인데, 우리나라에는 김광석 전에 이현실 씨가 먼저 불렀어요. 양병집 씨가 먼저 하고 이현실, 그리고 김광석이에요. 김광석 씨는 2년 전에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복내의 주인공이죠. 양병집 씨는 흔히 한대수, 또 김민규와 함께 한국의 3대 저항 가수 중에 한 명으로 불린 가수인데, 양병집의 언어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습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에 한글 가사를 붙인 그의 대표작이 바로 역입니다. 거꾸로 역. 날카롭게 버려진 그의 언어가 가장 섬뜩하게 드러나는 걸 꼽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은 김광석의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시죠. 거꾸로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기차역이 아닌 거꾸로역. 가사들이 다 뒤죽박죽이잖아요. 자, 카페 CM에서 함께하는 공디의 월요별 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LP로 다시 보기. 노래하는 철학자 김광석의 이야기 노래로 추동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자, 김광석은 법정 스님에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혹시 어떤 선물 받은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인문학당에서 강의 들으신 분 빼고
법정 스님에게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일까? 생각. 네. 원음이라는 법명입니다. 원음.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좋은 노래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법명을 선물해 준 거죠. 음이라는 글자는 이제 두 글자가 합해진 글인데 위쪽에 이제 설립자잖아요. 확고하게 세우다, 이루다의 뜻이고 아래는 이제 날일자인데 태양이나 달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둥근 태양이 뜨고 또 새날이 밝아온다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소리음인데 결국 그 태양을 닮은 에너지의 노래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지켜내고 또 회복시켜달라는 정스님의 당부가 담긴 정말 요즘에 정말 필요한 그런 노래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김광석이 소유한 건물의 이름도 오는빌딩입니다. 그리고 동호의 이름은 둥근소입니다. 자, 김광석의 보컬 파워풀하면서 동시에 외자함이 흐르고요. 작고의 소한 책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성량,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에 사랑을 녹여내서 삶의 고통으로 기쁨의 빛을 빚는 음악을 만들었고요. 1000회가 넘는 공연, 그리고 시대를 사랑으로 물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1996년 1월 6일 기억하시는 분 많죠?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훌쩍 세상을 떠난 김광석. 자, 그가 좋아했던 맥주 그리고 홍대 앞 거리와 카페들, 그가 노래하던 대학로 학전 소극장과 대학가의 그 활기들을 다 팽개쳐두고 흥망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수줍은 듯한 미소가 근사했고 술과 친구를 좋아했던 김광석. 그는 사실 스타가 될 만한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고요. 텔레비전 등 그 주요 무대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았지만 발표하는 앨범마다 소리 없이 20-30만 장이 팔려나간 언더그라운드 인기 가수였습니다. 자, 김광석은 84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88년 동물원 1집을 정식 데뷔작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그 뒤로 동물원 2집까지 참여를 하고요. 89년에 이제 솔로 데뷔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 또 삼촌들 세대에는 매력적인 저음의 배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80 또는 386 세대에게는 가까운 곳이죠. 북동에서 태어난 광주가 나온 천재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김종호가 혜성같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지금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광석의 등장은 사라짐, 아마 배호나 김종호와 분명 차별됩니다.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로 김광석은 서서히 부활해 활동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유튜브와 또 수많은 블로그, 또 현실 공간에서는 대구의 김광석 거리, 서울 대학로의 김광석 부정부에 그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동물원의 노래 한 곡 듣죠. 응답하라 1988 그 시절에 나온 동물원 1집의 수록곡입니다. 이 노래는 상실감이 정말 깊게 배어있고요. 김광석을 대중에게 깊이 각인시킨 노래였는데 서정성이 짙게 묻어나는 이 노래의 이유는요, 김광석이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의 힘, 또 그리고 처연함이 담아 있습니다. 절절한 울림, LP로 느껴보시죠. 거리에 가로등불이 가나든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뻔한 눈길만이 되돌아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리도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 너는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 나의 곁을 스치고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보며 웃음 지려가며 떠나가던 그대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오는 눈물로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바람에 슬픈 추억이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제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모든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울지는 마시고 흐느끼면서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동물원 시절의 김광석 거리에서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뭐 행복보다 슬픔이 느껴지죠. 슬픔을 넘어서 아픔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김광석의 슬픔과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아픔. 그래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자, 그런 자신의 노래를 바람에 실어 띄워보낼 뿐이라고 했는데 이별을 깊이 감한 사람, 그 노래가 바로 김광석의 거리에서. 김광석은 사실 이 곡 때문에 노래 부르며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그를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한 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동안 이 노래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이유는 제목처럼 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가수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인생살이가 그렇게 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나서게 될까봐 잘 안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동물원의 탄생 비화를 이야기해드리죠. 87년 여름에 음악 친구들과 이제 모여서 별 생각 없이 녹음한 습작들을 락그룹 산울림의 리더 김창완이 듣고 음반 제작을 주선해 주는데 그 음반이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1988년에 발매된 동물원의 1집입니다. 이걸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했던 김광석의 말처럼 아무 기대를 안고 세상에 던져진 그의 노래, 방금 들으신 거리에서, 그리고 변해가네가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어리둥절하죠. 동물원 멤버들이 우리 노래가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나? 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가슴이 벅찼죠. 이들의 노래는 상업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밝은 이미지의 곡들이 많고요.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랑 표현에서 벗어난 그런 주류 대중음악의 작은 대안이 되었죠. 그 뒤로 이제 데뷔 앨범에 못다 실은 곡들을 중심으로 동물원의 이제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2집이 만들어지는데, 2집 음반은 80년대를 상징하는 음반이 되었고, 거기에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책을 접어
오셨어요? 사장님도 오셨네. 아, 스피드메이트 최고 카세트 사장. 저 30년 단골입니다. 광주 앞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홍보 아니에요. 네, 알아서 하시고. 자, 영국에 비틀즈가 있으면 한국에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비틀즈에 헤이주드가 있으면 동물원에는 흐린 가을의 편집서가 있지. 자, 이 노래 김광석의 절창 가운데 절창입니다. 대곡이면서 절규가 생생한 곡. 김창기가 쓴 곡이죠. 의사 선생님 김창기. 예전에 작년에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광사구에 강의하러 오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김창기 씨 만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김창기 씨가 이 곡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멜로디를 잘 결합해서 비범한 느낌으로 썼는데 누가 들어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그의 고독한 영혼의 울림이 크게 느껴지는 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8시 출발하는 곰디의 월요별밤. 자, 오늘 LP로 다시 부르기 김광석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석은 64년 1월 대구 신천변에 위치한 방천시장의 골목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장 통해서 유년 시절 보내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164cm의 아주 작은 키, 50kg을 넘지 않은 소박한 몸짓에 건강과 좋지 않았던 탓에 그는 별명이 많습니다. 반토막 파김치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는데 IQ 130에 아주 영특한 아이였다고 하고요. 경희중에 입학하면서 현악반에 들어가서 이제 바이올린, 오보에, 플루스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면서 악보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대강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합창단원이 되죠. 그리고 82년 명지대 경영학과에 들어가면서 카페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늦게 통기타를 배웠어요. 대학 들어가서. 자,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가 84년 서울 지역 대학생 노래연합 서클인 메아리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김민기의 주도로 대학가 노래운동 주역들이 규합해서 만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창단 멤버가 돼서 1집 앨범에 참여해 민중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기성가요계에 진출해서 성공한 첫 가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광석은 원래 노차사 2집의 대표곡이죠. 광야에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 곡을 부르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차사를 떠나면서 안치환이 부릅니다.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노래 모임 선배의 배신을 목격한 충격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후배가 이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명전의 송별식에서 시작할 때는 분명히 후배 연인이었는데 파장 무렵에는 선배 연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광석은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느낀 거 많아서 그날 밤에 광야에서를 포기하고 동물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를 부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착하고 여린 친구예요. 네. 세상에 어떻게 여자친구, 후배 여자친구를 가로챌 수가 있지? 하면서 충격 먹어가지고 나 광야에서 안 부르고 동물원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거리에서 방송했어요. 이건 제가 잘 안 밝히는 건데 오늘 밝혔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노차사의 대표인 한동원 씨가 유신 시절인 70년대에 자신들의 노래가 세상의 빛과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울대 메아리 서클에서 만든 곡인데 원 제목은 쇠주입니다. 원 제목이 쇠주. 곡을 만든 지 20여 년이 흐른 뒤인 87년 노차사 2집에 그리고 안치환의 노스텔지아 앨범에 이 노래가 실리게 됩니다. 어떤 곡일지 만나보죠.
하늘에 결혼식을 바라보시 작은 나의 품 속에서 마음의 노래가 맺혔으며 나의 노래는 나의 길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건중처럼 먹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누기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졌던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차원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니 이웃과 법들의 웃음 속에는 조금의 가락이 물려 나오며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가 모두 그리울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노래는 멀리 멀리 전지옥이 쇠주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겠다. 나의 노래 이렇게 또 스토리를 듣고 들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김광석에게 두 개의 깃발이 있다면 바로 이 노래, 방금 들으신 나의 노래, 그리고 끝곡 일어납니다. 결코 굴하지 않는 씩씩한 청춘의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힘차게 휴가만 도는 최상급의 바람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김광석은 85년에 군 입대를 하는데 하지만 육군 대위로 복무 중에 사망한 큰형으로 인해서 6개월 단기 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해서 노래 인생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의 노래 인생에서 가장 큰 후원자가 있습니다. 작은 형 김광복. 원래 김광복 작은 형도 가수가 되는 꿈이었는데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노래를 포기하고 동생을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동생에게 반짝이다 사라지는 텔레비전 가수가 아닌 추구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꼭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항상 응원해 줍니다. 본인도 가난한데 본인의 집을 좀 정리해가지고 김광석이 집을 사주고 또 고리라는 고려대 앞에 카페도 열어주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김광석을 지원해준 게 바로 작은 형 김광복 씨입니다. 자, 87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노차사의 첫 정기 공연에 참여해서 녹두꽃이란 노래를 불러가지고 관객들을 숨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단숨에 노차사의 간판 가수로 떠오르고 각종 집회 단골로 초대되게 되죠. 이처럼 투쟁성에 앞세운 그 민중 노래 운동에 열심히 던 그에게 이제 음악 친구들과 연습 삼아서 만들었던 좀 전에 그 동물원의 앨범이 이제 대박을 치면서 본격적인 대중 가수와의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자, 그룹 동물원에서 연기를 얻은 김광석이 이제 89년에 솔로 가수로 독립해서 기성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얼굴을 내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계몽문화센터에서 첫 개인 콘서트를 시작하고 1990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뒤로 히트곡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91년에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이지만이 담긴 2집 앨범
92년에 방금 들으신 나의 노래 3집을 연달아 발표하고 여기에 이지한다는 마음으로도 있어요. 잠시 후에 갑니다. 그리고 92년에 불교 방송에서 밤에 창가에서라는 프로그램의 DJ가 되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죠. 김광석의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집의 수록곡 국민가요 수준의 각광을 받았던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너를 사랑의 주인공이죠. 한동준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본인이 부르려고 아껴놓은 곡인데 김광석에게 빼앗기다시피 헌납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흘리겠지. 그 기분으로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지면 안 돼요. 가슴이 진짜 저는 어찌됐든 우리 앞에 대표님 계시지만 카페 CM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앞으로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지난 본인을 살렸어. 그 지난주에 이제 퀸 할 때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유명한 뮤지션들 와도 처음에는 4명, 5명 옵니다. 그래서 저를 위안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이 20명, 30명 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네. 실은 지난주에 제 지인들이 한 10명이 오셨어요. 오늘도 지금 한 10분이 좀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오시기로 한 분 중에 지금 한 6분이 실은 오늘 제 개인 지인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 밤 8시 여기 오시면 일단 12월 말까지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혀 있으니까 오시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색다른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자, 방금 이 사랑했지만 본인이 고이 간직해온 노래를 누군가에게 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한동준은 김광석이 이제 우연찮게 이 곡을 듣고 자신의 앨범에 넣고 싶다고 하니까 선뜻 내줬어요. 그래 뭐 난 아직 일집에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홍보하는 중이고 바쁘지고 또 까짓감도 주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줬는데 결국 이 노래는 이제 김광석이 불러서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히트할 즈음에 이제 한동준이 새 앨범 제작을 하게 되고 곡을 쉽게 만들지 못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김광석에게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한동준은 너를 사랑해라는 곡을 이 집에 수록하면서 그 곡이 이제 대박이 나게 됩니다. 한동준은 지금도 이 방금 들으신 사랑했지만에 대한 노래 겸손한 말로 광석영이 불렀기 때문에 히트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혹시 대구의 방천시장 가보셨나요? 방천시장 많이들 가보셨나요? 대구 중심가를 흐르는 신천의 방중 옆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방천시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거리에 낙서가 질문을 하고 낙서가 답을 하죠. 누군가 김현식이나 유지아처럼 폭발적인 가창력이나 짙은 호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김광석의 매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낙서판의 평자가 이렇게 답하죠. 기분 좋을 때 들으면 그의 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슬프고 외로울 때 몸과 마음이 모두 확임치되어서 김광석의 노래를 들어보면 안다. 그의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적셔보면 김광석의 진가를 알게 된다라고 답하죠. 자, 계속해서 이 집에 수록된 그의 노래 사랑이라는 이유로 한 곡 더 만나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새어난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미쳐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제 다시 추억의 이 순간 내게는 주네 나의 눈빛에 모습으로 가득고 나는 널 떠날 수 없을 것만 사랑이라
많은 날들을 겪어가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을 위해 그래도 동물원이나 이런 노래들 우리가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었어요. 근데 계속 흘러나오긴 했어. 인기가 되게 많아서 수채화를 듣지 수채화를 많이 들었지만 신기하게 집중해서 좀 하지 않았지. 신기하게 집중해서 앨범 자체를 막 듣고 그 하나를 가장까지 가져가면서 잘 모르는 거야. 정서적인 많이 가지고 있구나. 대중가요하고 이렇게 별로 관계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랬어, 본인들은. 나는 들었어. 나오는 거. 근데 나는 노래를 못했어. 당신이 못 찾았는데, 그만 우리 노철상 여기는 김강민이 돼가지고 아니, 야, 방금 못 찾았어. 그때 노철상 만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맞아. 두 눈을 감고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 김광석이 27살에 부른 모동곡과 발라드가 결합한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참 곱게 이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자주 중간중간에 머뭇거립니다. 결코 다가서지도 못하고 다가갈 수도 없나. 그저 묵묵히 창안의 연인을 지켜보는 풀꽃같이 말이죠. 참고로 이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발라드 제조기라 불리는 김형석 작사 작곡의 노래죠. 김형석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신승훈의 I Believe, 그리고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를 만든 히트 작곡자죠. 자, 문화놀이터 카페 뮤지엄에서 진행하는 꼼대 월요별밤 두 번째 시간 알피고 다시 보기, 노래하는 철학자 김광석의 이야기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자, 김광석은 특유의 소탈하고 진솔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거리감을 없애는 아주 성숙한 공연 문화의 시금석을 만들었는데 93년 7월에 노래생활 10년을 결산하는 한 달간의 장기 공연을 대학로 학전수극장에서 시작합니다. 94년에는 비관주의적 건물임을 담은 30즈음에 이런 안을 수록해서 그의 음반 중에 최고 명반이라고 하는 4집 앨범을 발표해서 비로소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김광석은 95년 8월에 마침내 학전수극장에서 천회 기념 공연이라는 금작탑을 이루게 됩니다. 검소했던 그가 음반 판매 또 공연 수입으로 홍대 앞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데 크지 않은 건물이지만 그에겐 대단한 재산이었죠.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가 한참 뜨던 시절이고요. 숱한 통기타 가수들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림자처럼 지내던 시절입니다. 90년대. 그럴 때 전국 대학 축제를 누비면서 융자를 얻은 이 홍대 앞 자신의 건물 빚을 갚기 위해서 작고 빨간 자동차를 타고 천기를 누비죠. 각종 행사에 이를 악물고 뛰어서 건물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96년 1월 6일 가수 김광석 자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죠. 팬들의 가슴에 맑은 웃음과 노래를 심어놓고 그는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찾았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이 잇따르는데
캐나다 유학 문제로 고민, 또 음악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발생한 조울증, 뭐 심지어는 타살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자, 그의 생전 마지막 밤 이야기, 이 노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LP를 빌려드렸는데 누군가에게 돌아온 LP는 손자 스크래치가 좀 심합니다. 이지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보이신가요? 이게 여기 보여요? 여기 이쪽에? 이미 튀었어요. 이 바쁜 파일이. 손톱자가 너무 심.
저는 이제 LP를 잡으면 이렇게 잡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지금 다 나갔어요. 지금 김광석 1, 2, 3집은 기본이 50만 원입니다. 한 장에. 4집은 100만 원이고 다시 부르기 원투도 50만 원이고 너무 비싸요. 찾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근데 지금 인터넷 S24나 알라딘에 들어가시면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리마스터 앨범입니다. LP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저는 이제 음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부르기. 원래 이게 전공이죠. 다시 부르기. 이거를 이렇게 두 장으로. 이것도 처음에 나올 때 6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 넘어가고. 나오는 쪽쪽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LP를 사시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그저께 나온 그 최백호의 40주년 앨범 저는 몰랐어요. 실은 인터넷을 잘 안 보니까 소식을 몰랐는데 다음날 정보를 들어서 살려고 들어갔더니 이미 판매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판은 6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지만 하루 지나면 10만 원으로 떠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 2배로 뛰고 이렇게. 수입 아마 예전에 우표 모은 것처럼 LP 모으시는 분들도 원판을 찾아서 산말리죠. 솔직히. 한번 신경 쓰시도 괜찮습니다.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나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바꾸려고. 지금도 저 심각한 이야기니까. 김광석의 이지한다는 마음. 향기로운 추억 아시죠? 박학기. 박학기하고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박학기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곡이 되어버린 노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함께 있었어요, 박학기가. 김광석과 함께 지금 과천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제 서울로 같이 올라옵니다. 차 안에서 다음에 그 조인트 공연을 어떻게 할지 한참을 논의를 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에 광석이가 이제 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박학기가 이제 다른 연습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곡 방금 들으신 곡이 이제 차 안에서 다음 공연 때 함께 부르자고 약속한 노래였어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저녁에 홍대에서 김광석을 만나기로 한 또 다른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안치환과 백창호입니다. 백창호 씨는 강영숙의 사랑, 또 이민숙의 내 하나의 사랑가를 만든 사람이고요. 은자동화, 금자동화, 동요 감자꽃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자죠. 낮부터 이 안치환과 백창호가 함께 있었고요. 안치환 씨가 이제 집이 인천이라 먼저 일어나게 돼요. 가장 후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 다 헤어지고 백창호 씨 혼자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근데 약속 시간에 김광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화를 걸어요, 집에. 근데 이제 와이프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참 후에 이제 약속 시간이 나옵니다. 블루스하우스라는 그 홍대 카페를 자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음악 소리가 상당히 컸다고 그러는데 김광석 씨는 이제 밀러 맥주를 좋아합니다. 한 병씩 맥주 한 병씩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숍으로 2차를 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현대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은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뭐 도종환, 정호승, 김용택, 안도현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여서 10편씩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걸 하죠. 시인 한 명당 앨범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음악 문화의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열만 아주 야심찬 진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면 됐었고 그날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새벽 1시쯤에 이제 김광석 집에 바래다 주고 이제 백창호는 이제 성남이 집이어서 성남 집으로 가는 길에 데려다 주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한 잔 더 할까? 근데 너무 약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아이프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했으면 잡았어요.
안치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와이프랑 통화한 상태라 아쉬웠지만 그냥 집 앞에서 잘가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가장 늦게 헤어진 사람이 백창우죠. 광석이를 붙잡고 더 많은 이야기, 술을 왕창 마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안치환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집으로 안 가고 광석이 만났으면 이야기 나누고 술도 많이 마셨고 분명 새벽까지 자리 이어지고 광석이가 술 좋아하니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잤을 텐데,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자살할 사람이 뭐하러 구체적인 일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또 누굴 만났냐면요, 이상우 기자가 아니라 음악 잡지 C 발행인이 바로 또 이상우 씨입니다. 책을 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또 블루스하우스에서 만났는데 김광석이 이제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고, 형 언제까지 써야 해? 뭐 이렇게 마감 날짜까지 메모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책을 펴고 한 사람이 자살을 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자, 다음 곡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유일한 곡입니다. 이 곡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에 삽입돼서 그 영화의 대중적 성공에 이등병의 편지와 함께 큰 역할을 한 곡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LP를 만나보시죠. LP로 듣기 쉬운 노래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객이라니 백창우 씨가 만든 앨범 만나보시죠.
LP로 제가 김광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그 LP로 진행하는데 이 곡 한 곡이 없어서 가격을 구입을 했죠. 줄 서서 한정판 할 때 샀습니다. 이 노래 한 곡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곡 한 곡은 이제 음원으로만 있어서 LP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동 경비구역. 꿈결의 차를 잘 보여주는 영화죠.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또 남한이기도 하고 북한이기도 한 공동 경비구역. 꿈결 같은 공간입니다. 백창호가 기획한 가객에 수록되었고요. 김광석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곡입니다. 이 곡을 녹음한 날에 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새벽에 나타나서 새벽 1시쯤에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두 곡이 녹음 예정이었는데 한 곡은 어머니라는 곡입니다. 좀 어렵고 몇 번 불러보다가 그만두고 이 곡만 녹음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 또한 정호승 씨 만든 시죠. 김광석에게 선사한 무척 의미 있는 선물. 박찬욱의 몽타주라는 책에 보면은 북한 초소에서의 그 총격전 상황에서 음악과 총성 등 그 효과음사의 밸런스 문제를 고시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내 주인공의 심정을 대신하는 김광석의 음성, 또 그들을 못살게 보는 체제를 상징하는 총성이 같은 크기로 섞이게 했습니다. 그때 총성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는 김광석의 처절한 목소리는 어느 배우 못지않은 감정을 표현했고요.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영화에서 송강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광석이는 와 이렇게 일찍 죽었더니 야야야 광석을 위해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면서 흐르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배우 앞에서 죄송합니다.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보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닿을 때 두 손 잡던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웃었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적어보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정말 이 노래도 분들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정말 군인이 되고자 집을 나서는 한국 남자의 정서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뭐 최백호의 이병전야 그리고 김민우의 이병절차 안에서 그래서 영원히 대한 남아의 이병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큰소리 치는 놈들 많잖아요. 싹 잡아내야 됩니다. 얘기도 안 나는 얘기, 결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남을 알까? 거기까지만 예고를 좀 해봤으니까. 김광석과 함께한 봄비의 월요별밤 정착역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을 먹는다. 최승자 시인의 30세라는 시의 첫 구절에 이렇게 30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이 30 어떤 의미일까요? 화려하고 파란만장했던 20대를 보냈다면 어딘지 성숙해져야 할 의무감이 느껴지는 나이일 것이고 치열한 20대를 보냈다면 결실의 첫 단계를 봐야 할 것 같은 나이죠. 자, 30은 그렇게 어른이 돼가고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나이로 여겨집니다. 예수도 30 이후에 사명을 시작했고 나이팅게일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나이 30의 의미를 짚어보는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김광석의 30즈음에입니다.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 30쯤의 나이가 아니더라도 구성진 그의 노랫소리에 절로 공감을 느끼죠. 30을 많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노랫말이 주는 의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30쯤엔 사랑에 내동쟁이 쳐서 뜨거운 순대국밥을 허겁지겁 먹어본 사람들은 알죠. 그리고 또 30을 훌쩍 넘긴 사람들은 30쯤에 가서는 슬프고도 식은 마음에 잠을 비춰입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는 치기 어린 사랑 추정이라 지레 짐작했을 그 노래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안 되겠네. 우리 가서 치즈도 내가 제한 것 같아. 많이 드셨어? 점점 더 멀어져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저는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본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별하며 살고 근데 여기 생맥주 맛있다. 매일 한 명씩 죽자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뭐지? 매일 이별하게. 수지씨는 다 30이 넘은 분이죠. 많이시고요. 29이에요. 딸이? 두 번째? 네, 좋습니다. 방금 이 노래는 그 음악 웹진인 이진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42명이 실시간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우리를 흔든 노랫말 탑30 하면서 30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한 아주 감성 자극시킨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작사 작곡가는 강승원 씨죠. 강승원 씨는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 윤도현의 라우레타의 음악 감독입니다. 강승원이 31살 때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우울한 기분에 벽에 기대서 있다가 이 곡을 작곡했다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노용심의 작은 음악회에서 강승원에 의해서 처음 방송을 받고 좋은 노래 하라고 하는데 귀신이 누굴까요? 김광석입니다. 이 노래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곧장 형! 그 노래 놔줘! 이렇게 해서 들이댑니다. 강승원은 군말 없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흔쾌히 응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불렀어도 김광석의 소리로 넘어가면 김광석의 노래가 되어버리죠. 결국 김광석이 부르면 전혀 다른 노래가 되어버리는 김광석의 노래는 고유명사입니다. 자, 이등병의 편지는 작곡자 김현성도 부르고 김광석보다 윤도현 씨가 불렀고 또 전인모 씨도 불렀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소유권은 항상 김광석이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등병과 또 30살 젊음을 표함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그 감흥을 가슴속 깊이 저장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들은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속에 깊이 묻어놓은 감정 한 가닥을 꺼내어서 슬픔과 즐거움을 입히는 것이 겁니다. 다음 곡은 언제 들어도 가슴에 와 닿는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이 곡은 잠깐만 60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30살 할 때는 결혼을 했다가 60대 넘은 인정 못하지. 블루스키
기타리스트죠. 김목경 씨가 이제 영국에서 밴드로 활동할 때 만든 노래인데 김목경 씨가 살던 집 바로 앞집에 그 영국인 노부부의 영감을 받아 곡을 쓴 곡인데요. 이제는 뭐 대부분 김광석의 노래로 기억을 하죠. 자신이 썼던, 남이 썼던 이런 뭐 상상이나 호가 아닌 자신이 절박하고 순수한 느낌을 실어서 풀어낸 것이 바로 이제 김광석만의 고중수표라고 할까요? 자, 모든 것이 솔직하고 절절한 고백처럼 들리는 김광석의 목소리로 60대 노부부 이야기.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영원의 기운을 큰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영원의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영원의 기운을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여기나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해가지고 샀어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 60대 저를 놀라게 하네요. 김광석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니까 부모님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감동시킨 이 곡을 그가 다시 부르게 됐고, 가서 또 김국경 씨한테 이 곡을 달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 뮤지엄에서 함께한 곰대 오려 별밤 두 번째 시간 멜트로 시그룹이 가게 기자 음유시인 김광석의 이야기 노래로 함께했는데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 로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5대5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7년이나 흘렀습니다. 그의 노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사람, 또 아픔을 겪은 사람, 또 행복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 라이브 공연을 즐겨하게 됐다고 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번쩍이는 차림이 일절 없이 오로지 통기타와 하모니카만을 가지고 노래를 하죠. 그의 노래는 우리 젊은 날의 기쁨과 슬픔, 또 우리 아픔 그 자체에 그가 떠난 자리의 빈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는 방송에서 또 공연에서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말로 마무리 인사를 하죠. 그러나 그의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는 아프고 쓸쓸하고 서늘합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더더욱 그가 그리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슈퍼 콘서트에서 한 멘트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노래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죠. 한동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입니다. 뭐 정말 그만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어차피 그래도 살아가는 거 좀 재밌거리 찾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자, 이 노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라고 항상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김광석 작사 작곡의 노래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거라고요? 방송사고. A면과 B면을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검은 바다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잖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지. 인생이란 낭비를 끝없이 뚝소처럼 떠난다. 고요한 곳이 살다 불과 함께 떠나겠지. 이런 날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이런 날 몸에 새서
부르면서 제가 노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서 들으시고 밖에 비가 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또 한국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요. 저는 문화노래교 카페 CM에서 봄이와 함께 프로그램 김광석 특집 앵콜요? 한국 떡. 앵콜 없는데. 그럼 앙콜? 그러면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 끝을 내고요. 음악은 제가 틀면서 저도 한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다음 주 정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뮤직비디오로 함께했다는 영화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신 분들 다음 주에 지인들과 함께 또 오시면 함께 영화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은 LP로 가는 거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계속해서 뮤직비디오로 영화 음악 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 DJ 문형식이었고요. 높은 행복하십시오. 곳에서 높은 고맙습니다.